자, 이제 통계 파트의 마지막 13단원까지 왔습니다. 모평균의 추정과 모비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모평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용어인지 알고 있죠? 모집단의 평균을 말합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예를 가지고 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40명이 있어요. 우리 반 학생 40명이 있습니다. 키를 재서 그 키의 평균을 알고 싶습니다. 즉 모평균을 m이라고 할 때 그 m을 알고 싶습니다. 40명 키를 다 재서 합친 다음에 40으로 나누면 간단하겠죠. 하지만 40명 키를 다 재는 게 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0명만 딱 뽑았습니다. 맞아, 표본을 뽑은 거죠. 10명 표본을 뽑았을 때 그 표본 평균을 구했더니 10명 평균이 173cm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모평균도 아마 173cm 근처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추정. 즉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어떤 평균을 추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평균 추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10명이 말이죠, 어쩌다 보니까 키가 큰 애들만 뽑혀가지고 173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50, 160짜리도 막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표본을 많이 뽑을수록 10명이 아니라 뭐 20명, 30명 뽑을수록 그럴 확률은 줄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애들만 뽑힐 확률이 줄을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10명이 골고루 뽑혔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해서 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도 그것이 모평균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약간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 샘플의 수가 표본의 크기가 말하자면 커질수록 더 믿음이 확고해지겠죠. 한 명이나 두 명 딱 뽑아가지고 걔 키가 전체 평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명 딱 뽑았는데 190짜리가 나왔어. 농구선수, 그 반 농구선수가 딱 나왔어. 그럼 이거 가지고 얘네 평균이 190일 것이다, 이게 예측하기 힘들죠. 근데 두 명 뽑고 세 명 뽑았는데 다 뭐냐면 190이 넘어. 그러면 이 반은 190 넘는 애가 대부분인가 보다, 평균이 190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게 무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보통 그렇게 키가 큰 애들만 이렇게 골라서 뽑지 않고 우리가 이미 추출할 때는 뭐 큰 애, 작은 애 이렇게 골고루 뽑힐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190짜리도 한번 뽑히고 130짜리도 한번 뽑히고 뭐 이래가지고 평균이 이런 그 중간 정도의 평균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173cm 근방에서 이 값을 기준으로 말이죠. 이 값을 기준으로 좌우로 어느 범위, 어느 밴드 안에 이 모평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173이 나왔다고 해서 딱 모평균이 173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건 조금 위험하잖아요. 자신이 없죠, 솔직히. 그래서 그렇다면 173 근처에 어딘가에 있을 거니까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하는 거죠. 물론 이 예측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것보다는 어떤 범위로 추정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추정했을 때 얼마나 정확하냐 하는 것을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신뢰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추정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명 모집단의 모평균을 m이라고 했고 표준 편차가 있겠죠. 모표준 편차를 우리가 시그마라고 합시다. 거기서 이제 10명의 그 표본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꼭 10명이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n명의 그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을 냈다고 해요.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합시다. 그러면 원래 이 40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그 값을 우리가 x라고 한다 그러면 x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됩니까? 정규분포를 따르죠. 평균, 그 다음에 분산,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x바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분포를 따릅니까? 얘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똑같은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가 좀 달라지죠. 자, 이거 앞 단원에서 뭐 수없이 했던 겁니다.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죠. 자, 이랬을 때 얘를 이제 표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z 어떻게 돼? x바 마이너스 m 그리고 x바의 표준 편차입니다.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 이제 x바를 표준 정교분포표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건데요. 우리가 뭘 알고 있냐 하면 z가 말이죠. 마이너스 1.96에서 1.96 플러스 1.96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z 대신에 이제 얘를 집어넣어 보자 이거예요. z 대신에 얘를 집어넣자. x바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시그마 루트 n. z 대신에 얘를 집어넣고 요거를 표준 편차 요거를 양변에 곱합니다. 세 군데 똑같이 곱해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다시 옆에다 쓸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x바 마이너스 m이 되고, 이쪽은 다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확률이 0.95가 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얘를 갖다 지금 다시 쓴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뭐예요? 모평균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남기고 다시 x바를 양쪽에다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m이 여기 남고 x바를 빼줬으니까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고요. 이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자, 이 확률 역시 어떻게 돼요? 95%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세 변에다가 똑같이 다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곱하게 되면 요거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 바뀌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고 요 부등호 방향 바뀌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m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요거를 이제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요 부등호 방향 바뀌었기 때문에 얘를 이쪽에다 쓸게요.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쪽으로 오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쪽으로 오면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0.95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건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x바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만약에 구했어요. 10명의 표본 혹은 n명의 표본을 가지고 표본 평균을 하나 구했단 말입니다. 표본 평균 값을 하나 구해 가지고 그 값에다가 플러스 1.96 마이너스 1.96을 해서, 그죠? 플러스 1.96 곱하기 시그마 마이너스 1.96 곱하기 요 시그마, 그죠? 표준 편차 해가지고 그 사이의 범위를 지금 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범위가 이렇게 나오죠. 그 범위 안에 m이 들어갈 확률이 95%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을 일반화 시킨 거에 불과해요. m이라는 것이 어디 사이에 들어가냐? 그 x바 마이너스 1.96의 시그마 x바, 그죠?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1.96의 시그마 x바. 시그마 x바라는 게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말해요. 요 범위에 들어갈 확률, 요것이 이제 95%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있죠? 요 구간 아까 얘기했던 이제 173이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하면 m이죠. 이제 m이 아니고 x바가 되죠. x바를 기준으로 좌우로 이제 얼마 정도 팔을 뻗어가지고 어떤 범위를 찾은 게 이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 그래요. 신뢰 구간. 추정을 한 거죠. 어떤 구간을 추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0.95, 95%의 그 신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모평균이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그 얘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x바를 딱 하나 뽑아가지고 구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쫙쫙 펼쳐가지고 요 구간을 추정 구간으로 구하면, 이 구간에 모평균이 들어간다고 추정을 하면 그 정확도가 95%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추정을 여러 번 했을 때 100번 중에 95번은 모평균이 실제로 이 구간에 들어가고, 나머지 5번 정도, 100번 중에 5번, 5% 정도는 이렇게 구간을 우리가 찾아도 그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가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100번 중에 95번, 95%면 20번 중에 한 번 꼴이니까 거의 20번 중에 19번은 맞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믿을만 한 거죠. 자, 이 그 신뢰 구간의 폭을 넓게 하면 더 좋아요. 넓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믿을 수 있죠.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요 신뢰도, 이걸 신뢰도라 그러거든요.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정도, 이 신뢰도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뢰도가 높으면 좋긴 하겠지만 또 믿을 수 있으니까 이 구간이 더 길어져야 됩니다. 이 구간이 더 길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 그 키의 평균을 뭐 168에서 175다 뭐 이렇게 잡는 건 별 의미가 있지만 우리 반 키의 평균은 100에서 200 사이다. 이거는 거의 뭐 100% 맞을 겁니다. 뭐 반 평균이 뭐 1m도 안 되거나 2m를 넘겠어요? 거의 맞겠죠. 거의 100%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뭐 10cm에서 뭐 30m라 그러지? 그 가치가 없는 정보예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요 신뢰 구간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신뢰 구간은 짧을수록 좋고 신뢰도는 높을수록 좋고. 근데 신뢰 구간이 짧아지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죠? 신뢰 구간이 길어지면 신뢰도는 높아지지만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정보의 질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95% 정도가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거고, 또 99%도 이제 많이 씁니다. 99.99% 이러면 좋겠지만 너무 이제 신뢰 구간이 길어지니까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신뢰 구간도 낮추고 신뢰도도 높이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면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건 또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죠. 예. 자, 일단 여기쯤에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모평균의 신뢰 구간 1번으로 정리된 내용을 좀 보시죠. 정규 분포 예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바의 값이 스몰 x바일 때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 신뢰도 95%일 때는 이렇게, 99%일 때는 이렇게. 뭐만 달라졌습니까? 여기서 요 앞에 곱해지는 수 있죠? 이거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의 z 값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95%에 해당되는 값, 99%에 해당되는 상수값입니다. 이것은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걸 신뢰계수라 그래. 신뢰계수, 신뢰도를 결정하는 계수인 거죠. 그래서 이건 상수입니다. 신뢰계수. 그래서 신뢰도가 95%일 때는 신뢰계수가 1.96이 되고, 신뢰계수가 2.58일 때는 신뢰도는 99%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n이라는 건 표본의 수고요. 이 시그마가 뭐겠습니까? 이게 모집단의 표준 편차죠. 모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계산하면 얘가 뭐가 돼요? 얘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여기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사연은 아까 우리가 z값 구하는 그 표준화 과정을 갖다가 이제 역으로 정리해서 이 식이 나온 거죠. 위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요것을 갖다가 이제 좀 일반화 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정리된 정규 분포율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아닌 표본의 표본 평균 x바의 값이 x바이고, 뭐 여기까지 다 똑같죠? 이건 뭡니까? x가 k에서 마이너스 k까지 들어갈 때의 그 확률을 100분의 알파라고 했습니다. 그일 때 신뢰도 알파 %인 모평균의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다. 지금 요거에서 좀 자주 쓰이는 95%, 99%, 그러니까 알파가 지금 95%, 99%인 얘가 이 위에 거고요. 그걸 일반화 시켰을 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뢰도에 따른, 이제 위에선 95, 99에 해당하는 게 알파인데, 그거에 따른 신뢰 계수 K 값, 이걸 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요 앞에 곱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알파하고 K는 붙어 다니는 겁니다. 알파가 얼마냐면 K 값은 얼마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이해되시죠? 자, 그 밑에 보충 설명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이 보충을 보시면요, 앞에서 내가 잠깐 설명했던 내용을 그림을 가지고 좀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표본 평균 x바는 확률 변수이므로 추출되는 표본에 따라서 그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본 평균을 여러 번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마다 그림과 같이 신뢰 구간도 달라집니다. 신뢰 구간이면 표본 평균 구한 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좌우로 이렇게 말하자면 팔을 뻗어서 구간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르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표본 평균이 검은 점이고요. 그 검은 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팔을 뻗쳐서 이렇게 범위를 구한 겁니다. 그럼 이 범위 안에
모평균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100% 그렇게 맞는 게 아니고 95% 정도는 맞되 5% 정도는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실제로 들어있지 않게 되는 거죠. 맞으면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번 추출해서 각각의 신뢰 구간을 구해보면 그 중에 95%는 모평균을 포함한다는 뜻이다. 한편 어떤 표본에 따라 정해진 신뢰 구간에 모평균 MA 값이 포함될 확률이 95%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같은 얘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좌우로 팔을 뻗어서 생긴 이 범위, 요거를 이제 요 길이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한다 그랬죠. 바로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더 나옵니다. 자, 한꺼번에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할 때 그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요 폭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얘를 기준으로 플러스 얼마 한 거, 마이너스 얼마 한 거를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1.96 곱하기 이거의 2배다. 왜냐하면 보세요. x바에다가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x바에서 마이너스 1.96 한 거, 그럼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x바 마이너스 이거, 그러면 결국 이거의 2배만 남죠. 여기서 이거를 빼는 거니까 이건 없어지고, 그래서 요거의 2배가 된다.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 그죠? 신뢰도 99%면 또 이거의 2배, 2배를 곱해준다는 거.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수록 말하자면 그 안에 m이 포함될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신뢰 계수라 그랬죠. 신뢰 계수. 하지만 이게 마냥 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게, 이게 길면 길수록 우리는 말하자면 추정을 넓은 범위가 아니라 좁은 범위로 하는 게 더 좋은데, 너무 넓게 범위를 추정을 하면은 별 가치가 없는 정보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선에서 적당히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적당히 조절한 선이 바로 95%, 99%가 많이 쓰인다.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개념 잡으셨으면 이제 개념 확인 코너 문제 풀어보시고 나서 필수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